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6월 평가원 한국사 모의고사 1번부터 10번까지를 복습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가지고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내는 한국사 시험 문제입니다. 역시 바뀐 교육과정에 따른 첫 번째 시험 문제답게 드디어 1번에서 늘 나오던 선사시대 문제가 드디어 안 나왔습니다. 막바로 삼국시대부터 들어가네요. 네, 가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먼저 유물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물 그림 보면은 바로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금동대 향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또 내일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시험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한능검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백제의 유물이어도 웅진에서 발견됐냐 사비에서 발견됐냐 그리고 이게 삽이 같은 부여라고 하더라도 뭐 부소산성에서 발견된 거냐 아니면 여기처럼 능산이 고분에서 발굴된 것인가 이것도 다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하여튼 수능 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다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 일단 부여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 금동대 향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백제라고 감을 잡고 답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요. 아예 아까 부여라고 나왔으니까 부여의 옛날 이름이 삽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답이 이렇게 4번에 주어져 있네요. 웅진 지금의 공주에서 삽이 지금의 부여로 천도했습니다. 이때 천도원왕은 성왕이죠. 네, 백제의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겼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혹시 또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금동대회 향로라고 하는 게 여기 선생님 설명해서 알 수 있듯이요. 그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신선사상, 다른 말로 도교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연꽃으로 상징되는 불교적 세계관 같다. 이렇게 불교 영향, 도교 영향 같이 받은 그런 유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돌려가지고 선지가 나오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나머지 선지들을 봐야죠. 네, 1번 왕건이 건국한 나라는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려고요. 2번 상평통보는 조선 숙종 이후부터 이렇게 통용된 조선시대 동전이죠. 네, 엽전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3번 홍범 14조. 이것도 정답 선지로 나온 적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범 14조 일단 오답 선지로 가려내 두긴 하니까 이건 고종 때 1895년 초 2차 갑오개혁 때 나온 조치 늘 나오는 게 홍범 14조하고 교육 입국조선 늘 나오는 거죠. 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 5번 선지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자,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이 망한 이후에 여러 한반도와 만주에서 여러 철기 국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라고 하는 거 마가 우가 저가 그런 동물의 이름을 따서 붙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출도라고 해서 각각 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바로 부여를 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출도 하면 대표적인 부여의 키워드죠. 네, 진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번은요, 어느 한 지역을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통사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난이도가 딴 때 수능 대비 모의고사 문제에 비해서는 좀 약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유형이 한능검 기초에서 고급 사이 그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은데요.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오소경 중 하나, 바로 구주 오소경 하면은 신라가 통일 직후에 바로 신문왕이 지방행정조직으로 만든 게 구주 오소경이 있었는데 그 오소경 중에 하나 중원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보면은 중원경이 지금이 어딘지 아직은 뭐 잘 깜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풍선보입니다.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층민의 항쟁도 있었다. 자, 고려시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층민 항쟁. 자,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 몽골의 5차 침입 때 김윤후가 충주성에서 여기서 하층민이라고 하면 주로 노비들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너희들은 이제 노비에서 해방된다 막 그렇게 사기를 올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노비들을 이끌고 같이 싸웠습니다. 김윤후의 몽골 5차 침입 때 충주성 전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자, 오른쪽 말풍선 그래도 이거 보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임진왜란 때 얘기죠. 바로 신립장군 하면은 탄금대 전투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장군인데요. 하여튼 탄금대 하면은 그래도 충청북도 지방 사는 사람들은 여긴 충주구나 하고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셋 중에 하나에서 확실히 충주라고 감을 잡고 답을 고르면 좋은데 이게 설사 충주라고 모른다 하더라도요. 1번 수원화성. 수원화성 정조가 건설한 건데 왠지 이 말풍선 3개가 정조라든지 수원화성 이거하고 좀 와닿지가 않죠. 2번 선지 경의선 철도면은 서울하고 인천 사이 1899년에 부설된 건데 이게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해당되는 지역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모른다고 치고 4번 제주 4.3 사건, 제주도하고는 특히 관련이 없죠. 기왕 나온 김에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추진되는 것에 반대해서 바로 1948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신흥무관학교. 자, 이것도 비록 정답은 아니지만 기왕 나온 김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건 그 전신이 신민회 애국개몽운동단체 신민회에서 최초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죠. 바로 그 장소가 만주 지역, 서간도 지역의 3원보라고 하는 것이고 맨 처음에는 신흥강습소부터 출발을 했었죠. 처음에는 신민회가 서간도 3원부에 세운 신흥강습소에서 출발해서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반도 지역도 아니고 멀리 만주 지역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왕 나온 김에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민회 같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건 3번밖에 없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말풍선 설명을 하면서 충주성 전투, 뭐 충주의 탕금대 얘기했듯이 답에도 그대로 정직하게 충주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가 건립되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 충주 고구려비는요, 바로 장수왕이 이렇게 남한강, 한강, 상주 지역까지 이렇게 진출했다고 하는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한반도 안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라고 그러죠. 충주 고구려비 장수왕의 남진 정책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평가원이 이번에 이렇게 지역을 연결고리로 한 문제를 좀 약간 난이도 있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유행에도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갑니다. 3번은 이 왕의 업적을 묻는 건데요. 1번 우리 태조대왕이라고 하는데 태조 왕건인지 이성계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후주에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건의를 했고 과거제 처음 시행했다. 바로 고려 네 번째 임금 광종이 되겠습니다. 이 후주라고 하는 나라는요.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혼란한 시기를 5대 19기라고 그러죠. 5대 19 거의 마지막 시기 후주가 있었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후주가 있었고 바로 후주의 절도자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워가지고 송나라가 5대 19국을 통일하게 되죠. 네, 그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상의 이 시기로 보면은 송나라가 5대 19국을 통일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하여튼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처음 시행한 광종의 업적, 항상 쌍으로 나오는 것이 노비안건법이죠. 네, 그래서 과거제나 노비안건법이나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답은 쉽게 4번 골랐고요. 1번 대가야 병합. 자, 무슨 가야 병합이 이게 신라 왕 2명이 나오죠. 일단 먼저 법흥왕은 금관가야를 먼저 병합을 했고요. 또는 복속시켰고 두 번째로 진흥왕 때 가서 대가를 병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를 나타내는 진흥왕 때의 즉 6세기 때의 한반도 지도를 보면은 신라 밑에 이제 가야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관가야는 법흥왕 이게 먼저 그리고 대가야는 진흥왕 각각 병합을 시켰습니다. 2번 탕평책 흔히 탕평비 하면은 그런 비석 자체는 영조만 세운 것이지만 탕평책이라고 하는 정책은 영조뿐만이 아니고 정조까지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 경국대전이야 뭐 조선 최고의 법전 조선 성종 때 반포를 했고요. 5번 선지 국내성에서 평양선 천도 바로 고구려 장수왕이죠. 바로 방금 전에 이번에 3번 선지에서 충주 고구려비 건립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나타내는 비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장수왕이 또 나왔네요. 네, 4번 갑니다. 네, 어느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냐 그런데요. 일단 선조 임금이 나오고 외선이 나오고 부산 동네 함락 나오고 그다음에 또 명나라 장군 이효송이 도와주러 와서 평양에서 왜군 공격해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했죠. 바로 딱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 쉽게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임진왜란. 근데요 좀 약간 정밀하지 못한 게 물론 시기를 나타내주고 확실하게 임진왜란이라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선조 임금 이렇게 딱 선조 몇 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선조 뭐 무슨 조 이런 시호라고 하는 게 묘라고 하는 게 왕이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지 왕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선조 어쩌고 이렇게 묘를 붙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정밀성에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진왜란이라고 일단 감을 잡고 그럼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을 고르자면 바로 유명한 의병대장 이름들 3번 선지 곽재우 조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곽재우 같은 경우에는 붉은 옷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홍의장군 곽재우 그렇게 불리죠. 답은 쉽게 골랐고요. 1번 별무반 이거는 고려 전기 때 바로 윤관 장군이 우리나라 동북 쪽에서 여진족 몰아내고 동북구성 그 얘기할 때 나오는 것이고 2번 김원봉 의열단 또 이 얘기는 일제강점기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강감전 귀주대첩 요거는 거란 침입 중에서도 3차 침입 연도로 말하자면 1019 일이었습니다. 다 고려 때 일. 그리고 역시 5번 선지 역시 고려 때 일이네요. 삼결초가 이렇게 항쟁한 대상은 몽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해서 오랫동안 항쟁하다가 결국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으로
천도한다고 하니까 그 방침에 반대해서 삼별초가 이렇게 근거지를 옮겨갔다. 바로 근거지 옮겨갔다고 하는 게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 그렇게 옮겨가면서 항쟁했죠. 네, 삼별초의 대몽골 항쟁이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5번 갑니다. 네, 5번은요, 묘청의 난에 관한 자료가 주어지고, 빈칸을 주어주고, 이제 바로 묘청의 난을 평정하도록 그렇게 왕이 원수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요. 일단, 묘청의 난을 평정하러 나간 사람은 또 대표로 나간 사람은 김부식이죠. 물론 김부식은 이 뒤에 답에 나오는 것처럼 삼국사기를 편찬한 문신이긴 합니다만, 역시 고려 전기 때는 역시 문신들이 이렇게 중요한 전쟁이나 전투에 나갈 때는 문신이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자, 하여튼 묘청의 난 바로 여기 뭐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하고 바로 이런 게 칭제건원이라고 그러죠. 그 황제국을 칭하고 연호를 정하고 그런 거 칭제건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긴 빠져 있습니다만 서경으로 천도를 해서 금나라 정복하자 그렇게 구호를 그렇게 슬로건을 정했죠. 자, 하여튼 결국 이 빈칸은 김부식입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잠깐 보면요. 서경전투는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 이렇게 쭉 평가를 하면서 마치 이 묘청의 난 때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된 그 사건을 우리의 역사는 사대적 보수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굴복되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뭐냐 하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사 연구초에 나오는 바로 유명한 묘청의 난을 평가한 그 바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뭐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 쪽으로 이렇게 저술, 저작 이런 거, 종종 나옵니다만, 물론 가장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여기 2번 선지같이 조선혁명선언이죠. 그래서 아마 신재호 선생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주어주고 신재호 선생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2번 선지같이 오답선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건 묘청의 난과 아무 관련이 없죠. 일제강점기 때 아까 방금 전에 문제에서 김원봉의 의열단 나왔습니다만 그 의열단의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선혁명선언을 바로 신채호 선생이 쓴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자료하고 또 2번 선지하고 연결고리를 이렇게 신채호 선생을 연결고리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는 오답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다른 문제에 가서 의열단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에는 조선혁명선언이 또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의열단 하면은 조선혁명선언 같이 짝으로 또 알아둬야 될 그런 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번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거 바로 고려 전기 때 그리고 무신정권기 거치면서 너무 그 불교의 폐단이 심하니까 그 불교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일종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바로 보조국사 진울 나중에 조계종을 창시한 분이죠. 이 보조국사 진울이 했던 불교 개혁 운동을 다른 말로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한인 애국단 항상 의열단과 짝을 이루어서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테러 활동, 요인 암살이라든가 폭탄 투척 그런 활동을 한 단체 바로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 김원봉의 의열단 그렇게 항상 잘 나오죠. 네. 그리고 5번 선지 척화비를 건립했다. 바로 뒤에 계속 신미양요 얘기도 나오고 오페레트 도굴 사건 얘기도 나옵니다만 바로 대원군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의미에서 신미양요가 끝난 이후에 세운 비석이 척화비였습니다. 흥선대원군 때고요. 하여튼 답은 김부시에 가면은 삼국사기 또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동아시아사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묘청의 난이 1135년이거든요. 근데 1135년이 뭐 금나라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1126년부터 27년까지 사이에 송나라 수도 카이펑을 공격을 해서 송나라 전직 황제하고 현직 황제 이렇게 두 명을 잡아갔습니다. 바로 그거 보고 정강의 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송은 멸망을 했죠. 바로 그렇게 북송이 멸망한 때가 112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금나라가 정말 상당히 강한 나라로 진짜 기세를 떨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이 묘청의 난이 벌어졌던 시대적 배경 좀 중국으로 넓혀보면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 같이 동아시아사하고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6번은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을 묻는 건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묻는 거긴 합니다만 상당히 자료가 정말 참신합니다. 저희 도플갱어 역사연구소 저희 채널이 좀 국어와 또 역사 분야를 서로 간에 좀 상호 텍스트적으로 좀 조화를 꾀하는 그런 항상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평가원에서도요, 한국사 문제 자료에 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라든지 또는
국어 수능 특강, 문학 수능 특강에 잘 나오는 박지원 선생의 예덕 선생전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자료를 넣습니다. 바로 엄행소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나오듯이 직업이 똥치는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뭐 보통 사람들이나 특히 선비들, 아주 고상한치 않은 선비들은 당연히 멸시했겠죠. 근데 여기 박지원 선생이 이 예덕 선생전에서 강조하는 거는 바로 엄행소라고 하는 사람을 예덕 선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훌륭한 인품을 갖춘 그런 아주 고상한 분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같이 교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지원의 예덕 선생전을 자료로 인용한 참신한 문제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결국 한국사 문제 측면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세 번째 줄 고추, 마늘, 부추, 파, 뭐 청파의 미나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토랑. 결국 이게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파는 작물입니다. 그거 보고 상품 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상품 작물 재배가 조선 후기 또 중요한 경제 상황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역시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확산되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모내기 단점이 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들면 상당히 힘들죠. 네, 모를 심기가 힘듭니다. 또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상품 작물 재배와 모내기,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답이 그대로 상품 작물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는 선지가 5번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1번 선지에 300산업이라고 나왔습니다. 300, 300, 이 300이 아니고요. 이게 세 가지 하얀 재료 가지고 만든 산업입니다. 바로 1950년대에 6.25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공업이 많이 발전하기 직전에 이렇게 제분, 즉 설탕만 아니 밀가루, 또 제당, 설탕, 또 면방직 이런 거 다 하얀 거를 재료로 해가지고서 만드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화공업 같은 것이 발전하기 전에 이렇게 제분, 제당, 면방, 즉 하얀색의 재료를 소재로 해가지고 만드는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300산업이 발달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300산업이라고 하는 용어, 조선시대 때의 용어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의 용어도 아니고 6.25 이후에 195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왕 나온 김에 300산업이라는 용어 또 확실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거 바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3번 전민편정도감, 이것도 국민음악의 개혁 정책으로 늘 잘 나오고요. 4번 관리들에게 노급 지급 플러스 관료전, 아니 이제 그렇죠, 관리들에게 노급 지급했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항상 노급하면은 통일 직후에 신문항의 업적으로 노급 폐지 플러스 관료전 지급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노급 폐지가 아니고 노급 지급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건 딱 신문항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신문항은 노급을 폐지했죠. 왜냐하면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게 진골 귀족들한테 좀 특혜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문왕 때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설마 평권이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걸 노급으로 오탈자로 잘못 썼을 일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정답은 아니니까 상관없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노급하면은 신문왕 때 폐지가 되었다, 그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좀 특이한 선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모습 좀 아주 기발하게 고전 문학과 연결시켜서 박지원의 예덕 선생전까지 같이 자료로 나온 문제 봤고요. 7번 가겠습니다. 네, 7번도요. 가나 두 개 사진, 그 사이 시기의 일을 묻는 겁니다. 결국 연편 문제나 마찬가지인데요. 가사진을 보면은 미국 군함 위의 조선인들, 즉 신미양요 때의 포로로 붙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 신미양요 당시에 미국 군함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 신미양요는 신미년 1871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선지는 이게 미국에 파견된 조선 사절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식으로 미국의 조선 공사로 가신 분들이 아니고, 일단 여기 제가 밑에 적었습니다만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공사를 보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에 공사를 보낼 처지가 못 되어서 일단 하여튼 답방 형식으로 사절단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보빙사라고 하는 것이죠. 1882년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고, 바로 그 다음에 83년도에 이렇게 민영익을 대표로 해서 보빙사를 보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참 가나 사이에 1871년부터 83년까지 한 12년인데요. 12년 사이에 이렇게 서로 총을 겨누고 거의 전쟁을 한
원수 같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이제 외교 관계를 맺은 이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답을 골라보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좀 여러 순서, 좀 요건 꼭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와서 어떤 책을 가지고 와서 퍼뜨리죠.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퍼뜨리는데 그 조선책략의 주요 내용이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유생들을 중심으로 특히 위정척사운동 차원에서 상당히 그 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소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1881년도에 영남 만인소 운동도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미국과의 수교를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청나라가 많이 주선을 해준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조선 책략이라고만 나오니까 이걸 뭐 연도를 외워야 되나 뭐 그런 문제로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이거 연도를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과관계로 먼저 미국과의 수교를 권유한 조선 책략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책략이 또 있습니다만 유생들의 반발이 영남 만인소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돼서 미국과 국교를 맺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미국의 보빙사 사절단이 갔습니다. 네. 그다음 2번 선지, 일본군이 조선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이거 제가 안 적었네요. 네, 여기 간도참변이라고 하는 비극은 일제강점기 때 1920년의 일이죠. 바로 1920년에 순서대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에 의해서 일본군이 대패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간도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사건, 간도참변이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1920년의 일이었습니다. 3번 선지, 프랑스군이 외구장각 도서 약갈, 바로 외구장각은 강화도 있었고요. 바로 이것이 이렇게 병인양요를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병인년은 1866년이었고요. 4번 선지, 러시아가 전령도 조처요구를 철회했다. 이것도 많이 생소해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러시아가 전령도라고 하는 그 부산 앞쪽에 있는 섬을 빌리겠다. 그런 조처요구를 철회를 시킨 단체, 바로 독립협회의 또 대표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건파천 이후에 특히 러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권을 많이 침탈해갔죠. 그래서 러시아가 침탈해간 이권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또 그중에 독립협회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전령도 조치하겠다고 요구했는데 독립협회가 열심히 반대 운동을 해서 결국 그 요구를 철회시켰습니다. 하여튼 이때가 189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빙사보다 한참 이후의 일이고요. 5번 선지,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 도굴, 바로 남영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고종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페르트 독일 상인이 조선이 제대로 통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흥선대원군은 진짜 서양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사람들이 못됐다. 상종할 사람들이 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뒤에 이어지는 신미양요 이후에 아까 전에 봤듯이 촉합의를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 오페르토모 도굴 사건, 이것도요, 그 내신 시험이라든지 한능검 시험같이 촘촘하게 이렇게 시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또 연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868년입니다. 그러니까 병인양요가 66년이고 신미양요가 71년이니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오페르토 도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네, 8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8번은요, 어떤 편지를 소개하면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것인데요. 자, 여기 편지 내용 밑에 보면은 고부 농민봉기,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처음 발단이죠. 고부 농민봉기인 이후 바로 여기 뒤에 보국아민 제폭구민. 자, 이 정도 구호들은 일단 암기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의 그때의 구호였습니다. 주요 구호 보국아민 제폭구민이었고요. 특히 아래쪽으로 가서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내정 간섭, 바로 이 일본군이, 자, 이게 좀 여기 청나라 군대 얘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고종하고 그 조선 정부가 또 청나라군한테 동학군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일 양국이 다 일단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는 상대방 나라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텐진 조약 내용이었죠. 근데 이렇게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청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군도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일본군은 막바로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바로 서울로 와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하죠. 그 다음에 조선 정부의
개혁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한 다음에 조선의 개혁 작업을 강요한 바로 내정 간섭이 1차 갑오개혁이죠. 1차 갑오개혁. 자, 그래서 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동학농민운동하고 갑오개혁하고 청일전쟁 항상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던 시기가 1894년, 95년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일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문제인데 답을 고르긴 쉽습니다. 항상 잘 나오는 키워드가 집광서죠. 일단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화약을 체결했죠. 그 화약 이름이 전주화약이고요. 그 전주화약의 내용이 전라도 지역에는 집광소를 설치해서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 뭐 치안도 유지하고 개혁 작업 추진한다. 즉 동학군이 건의했던 폐정개혁을 추진하고 그렇게 지방에 설치한 건 집광소, 잘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골랐고요. 1번 선지 보안회라고 하는 거, 요거는 독립여파가 해산된 다음에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여러 애국 개몽 운동 단체 중에서 바로 1904년이죠. 일본이 황무지 개간을 요구했을 때 그걸 또 저지시킨 단체가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잘 나오죠. 보안회,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 저지. 2번 순종의 장애를 기해 일어난 만세운동, 60만세운동이죠. 고종의 장애를 기해 일어난 건 그 유명한 3.1운동이고요. 그 아들 순종의 장애일 때는 또 1926년입니다. 이때는 60만세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사시찰단, 요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선지문물을 배워오라는 그런 명분으로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은 영선사가 있고요. 일본으로 보낸 사절단은 조사시찰단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은 아니고요. 뭐 나름대로 여론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물론 수능 단계에서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1881년 한창 그 민씨 정권에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한창 개화 작업을 펼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조사시찰단, 일본에 보낸 사절단입니다. 5번 선지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1929년 아마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가장 큰 노동쟁이로서 이렇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원산 총파업은 하여튼 일제강점기입니다. 1929년입니다. 다음 9번 가겠습니다. 네, 9번은요. 세계사나 동아시아에서 나올 법한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또 미국의 대통령 이름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근데 결국 요지는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가지고 결국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종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러일전쟁이죠. 그리고 러일전쟁은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가지고 미국 통해서 강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그 강화조약 이름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이죠. 1905년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기 맨 아래에 있듯이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이의를 달거나 뭐 간섭할 나라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이미 청나라야 뭐 청일전쟁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영국하고는 영일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이거 말고도 포츠머스 강화조약 말고도 또 카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일본이 한반도 간섭하는 것을 미국도 그냥 묵인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야금야금 이제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답은 2번이죠. 그 직후에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답은 2번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러일전쟁을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의해 가지고 종결되고 하여튼 그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러일전쟁 이후다. 그럼 딱 을사늑약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 선지 청과 일본 양국군대가 한반도에 철수했다. 이게 아까 말한 그 8번 문제에서요. 일본군이 이렇게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경복궁 점령하겠던 바로 그 원인이 되는 바로 그 조약이 10년 전에 있었던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텐진 조약 때 청나라와 일본 양국이 다 조선 땅에서 철수하되 어느 한 나라가 나중에 조선 땅에 들어올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통보해 주기로 한 그런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으로 상당히 나중에 10년 뒤에 상당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자료에 러시아가 나오니까 이제 선지에 모스크바 하나 끼워 넣는데요. 하여튼 요거는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대한제국 때도 아니고 해방후죠. 해방 직후 1945년 바로 그 유명한 뭐 신탁통치 얘기가 나왔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그리고 또 이 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 후
해방 후 현대사 문제 쪽에 가서 항상 순서로 나오는 게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죠. 그 다음 4번 선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자, 이것도 러시아하고 관련이 없진 않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문도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건 1885년이니까 하여튼 을사내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5번 선지, 제너럴 셔먼의 사건이 발생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미국에 대한 내용을 선지로 끼워넣네요. 자, 이건 아까 그 7번의 가번 그 사진에서 신미양요가 나왔습니다만, 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발단되는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제너럴 셔먼호로 가는 미국 상선이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바로 평양 시민들이 불태워서 침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1871년에 바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병인양후하고 똑같은 해입니다. 아,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병인양후하고 똑같은 해 1866년에 있었고, 그때는 좀 미국이 좀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해가지고 바로 보복하러 올 처지가 못 됐고요. 그로부터 5년 뒤에 1871년 바로 신민년 때 강화도로 보복하러 온 사건이 신미양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오늘 영상의 마지막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10번도 어떤 운동에 대한 건데요. 하여튼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담배 끊고 돈 모아가지고 나라빚 갚자, 그런 내용이고요. 연도까지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1907년경 국채보상운동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나온다면 항상 짝이 드는 거 있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답은 4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보면은 1번 선지,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발생했다. 요거는 1929년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아까 전에 60만세 운동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순서로 말하자면 60만세 운동은 1926년, 그게 먼저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입니다. 그리고 2번 선지,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전태일 열사 그 동대문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는데, 그 바로 이렇게 전태일 열사의 1970년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뭐 노동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입니다. 네, 1970년 박정희 정부 때였습니다. 3번 선지,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서 황국이라고 하는 건 뭐 황국 신민사사 그런 거 할 때 그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대한제국 황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대의 단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겠고요. 이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게 이제 하도 그 뭐 일본, 청나라 이런 여러 서양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상권의 침탈이 심해지니까 이제 상권 수호 운동 차원에서 결성한 단체가 황국중앙총상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800년대 말에 가서,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 가서 상권 수호 운동을 하면서 결성한 단체가 황국중앙총상회다. 일단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 그것만 알면 충분할 것 같고요. 5번 선지, 99인에 대한 차별에 반기는 건 바로 그 유명한 1882년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하고요. 또 나머지 문제들은 그 7월 모의고사가 갖고 와질 때 또 그 머릿속에서 기억이 날아갈 때쯤에서 다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